원래 손흥민 선수의 성격이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대표팀에서 갑자기 선발로 안 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인이 대표팀에서 뛰지 않게 되면 사실 왜 클린스만 손흥민 안 쓰냐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괜히 뭔가 언론에서 흔들어 제낀다던가 언론에서 불화설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걸 어쩔 수 없이 밝힌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전 조금 들더라고요. 클린스만호의 페루전 예상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let's get it.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 김영권과 김민재의 부상, 요거를 바라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손준호의 부재, 세 번째는 손흥민의 부상, 이거를 일단 봐야 됩니다. 근데 스포츠 탈장이 걸려가지고 1년 내내 참고 뛰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이게 약간 좀 답이 나온 것 같아. 경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침투를 안 했을까라는 그 초기에 이걸 바라보면 이게 아파가지고 침투하기보다는 내려와서 자꾸 ZG 자리를 간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슈팅을 머뭇거리는 것도 그렇고 슈팅을 시원시원하게 때리기보다는 자꾸 뭔가 더 완벽한 기회에서 더 재구 더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겪고 어떻게 보면 안면 부상까지 겪고 월드컵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컨디션에서 공격 포인트 골 10골 이상을 넣고 이랬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경이로운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제서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전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걸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손흥민 선수의 성격이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대표팀에서 갑자기 선발로 안 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인이 대표팀에서 뛰지 않게 되면 사실 왜 클린스만 손흥민 안 쓰냐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괜히 뭔가 언론에서 흔들어 제낀다던가 언론에서 불화설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걸 어쩔 수 없이 밝힌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전 조금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 약간 배려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스타팅 라인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에는 사실상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승규 선수가 일단 월드컵도 다 뛰었고 김승규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발밑 능력 때문에 저는 김승규가 뛸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김진수 선수가 사실상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죠. 그쵸? 사실상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김진 선수가 전북에서 게임은 다시 다 뛰고 있지만 이기재 선수를 마지막에 경기 때 썼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기재도 엄청나게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기재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경기에서는 김진주 선수를 출전시킬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페루 경기 때는 이기재 선수를 뛰게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이 자리가 가장 저는 예측이 안 돼요. 이 자리에 과연 누가 뛸 것인가, 요게 사실 가장 이해가 안 가고 가장 아직 좀 생각해내기 어려운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자리에는 이제 김민재 대신에 박지수 선수가 나와서 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김태환 선수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안현범이 서령우 선수보다 나오는 게 먼저 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김문환 선수랑 김태환 선수가 있다는 가정하에 김태환 선수를 두 경기를 다 뛰겼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빠른 선수를 좋아한다는 거죠. 빠른 선수, 그 다음에 거친 선수, 1대1 능력이 좋은 선수, 막 갖다 묻어버리는 선수, 이런 선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국대에서 드디어 제가 밀고 있던 안현범 선수가 여러분들 국대 첫 경기를 뛰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드필드 지역에는 당연히 황인범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미드필더에는 사실상 정우영 선수, 근데 저는 사실 홍현석 카드도 생각은 해봤어요. 저는 홍현석 선수 카드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상 큰 정우영을 대비해서 우리가 경기를 보고 이 클린스만 감독님의 이런 큰 피지컬을 사용하는 부분, 클린스만 감독님이 수비는 수비를 하고 공격은 공격을 하라는 이 개념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왠지 여기에 원래는 박용우 선수를 뛰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울산에서 뛰고 있고 리그 1등을 달리고 있는데 뭔가 사실 이번에 이런 사태들도 많았고 이런 울산현대 그런 문제가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경기를 뛰면 너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 저는 왠지 여기에 여러분들 원두재 선수가 나오면서 뛰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원두재 정말 오랜만에 국대 복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왼쪽 윙백이 올라가면서 뛰고요, 왼쪽 윙백들이 더 올라가면서 경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왼쪽에는 손흥민, 황희찬 이런 선수를 넣기보다는 안으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드 지역에서 연계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 이재성 선수가 나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게 있습니까? 이강인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강인이 나올까요? 오른쪽에서는 이강인의 그 1대1 능력,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경기장에서 그때 우루과이 상대로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 때문에 저는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요 자리에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요 자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렇다면 공미에 누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토대로 뽑는 홍현석, 조규성, 오영규 아니에요. 저는 원래는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의 자리란 말이지, 그죠? 손흥민 선수의 자리인데 그러면 클린스만호가 추구하는 요 자리에 공격형 미드필더가 갖춰야 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바로 침투 능력, 공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능력, 공을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컨 스트라이커의 유형의 선수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자리에 황소가 뛸 것 같아요. 그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그런 메리트를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저는 황희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상호 선수 혹은 사실 황희찬이 저는 이 자리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나, 클린스만은 해외파를 더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가 손흥민이 뛰면 스트라이커에 누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뛰는 가정하라면 조규성 선수가 나와서 위에서 흔들어주고 위에서 만들어주고 손흥민 선수를 위한 그런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주는 것들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손흥민이 뛰지 않는 이 상황에선 오영규를 넣으면서 황희찬이랑 황소랑 테베즈, 약간 들이대 듀오, 그냥 머리 대고 들이대는 듀오 두 명을 공격수와 세컨 스트라이커로 두면서 그냥 돌진 앞으로 축구를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보여집니다. 들이대 듀오. 이러면서 요 자리가 이제 누가 나올까가 굉장히 사실 궁금해요.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 자리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독일에서 뛰고 있는 정말 어리고 핫하고 그런 빡셈을 보여주는 박규현 선수가 나올 것이냐, 요게 저는 유일하게 헷갈리고 있는 카드예요, 사실. 요게 정말 헷갈리는 카드인데,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걸 봤을 때는 요렇게 둘이 뛰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반대로 보면 원두재도 여기 들어와서 오랜만에 뛰죠. 너무 오랜만에 뛰고 박지수도 월드컵을 못 나갔기 때문에 대표팀에 합류한 지 꽤 돼서 너무 오랜만에 뛰고, 오영규도 선발로는 너무 오랜만에 뛴단 말이지.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오랜만에 뛰는 선수들이 많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요 자리에 박규현 선수랑 아까 제가 누가 있다 그랬죠? 김주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뛰는 근데 김주성도 사실 안 뛰어봤는데 많이. 사실 원래는 요렇게 나왔을 거야. 원래는 아마 나오고 싶은 라인업은 클린스만이 실제로는 이거였겠죠. 정승현,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 박용우, 요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정승현도 그렇고 박용우 선수도 그 울산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여기에 원두재 선수가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박지수 선수가 이쪽으로 가면서 어린 선수들 김주성과 박규현의 싸움이 여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는 솔직히 고르기 너무 힘들다. 근데 진짜 이 자리는 누굴 뛸지 진짜 조금 고민이 되긴 한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둘 중에 누굴 뛰게 할 것 같습니까? 김주성이 나올까, 박규현이 나올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제 필링대로 가겠습니다. 문도그의 필링 해서 저는 박규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클린스만호의 축구는 요런 라인업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공격을 진행할 때는 박규현도 약간 왼쪽 풀백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박지수랑 박규현이랑 안현범이 요런 식으로 약간 비대칭 3백으로 서주면서 이기재가 한 칸 올라가서 오버래핑을 나가주는 느낌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원볼란치로 원두재 선수가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주는 플레이를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이기재를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사실상 이재성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재성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느낌을 내주냐,
이재성과 여기에 황인범이 약간 투 미드필더 느낌으로 뛰는 거지. 그러면서 이강인이 벌려있고 황희찬이 세컨 스트라이커로 띄워주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오영규가 띄워주고 요런 느낌의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재성이 예를 들어 안으로 들어오는데 여기를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어떤 플레이가 일어나냐, 이재성이 여기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재성이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져가 두면 황희찬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오히려 왼쪽 사이드로 돌아뛰어주는 거죠. 황희찬이 돌아뛰어주고 이재성 안으로 들어와주고 이기재 오버래핑 나가주고 그 다음에 오영규가 위에서 버텨주면서 싸움해주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오늘 있을 페루전에는 요런 느낌의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좀 공격적인 축구, 화끈한 축구를 보여줄 클린스만의 독일 축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고요. 제가 지난 경기 때 봤던 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고 클린스만 감독님이 그런 훈련하는 거, 인사이드 캠에 나오는 거에서 누가 공격적인 훈련을 몇 명이랑 하고 있고 누가 수비 훈련을 할 때 누구랑 붙어서 하고 있고 약간 이런 장면들이 노출이 되고 런닝하는 것도 어떤 멤버들끼리 런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지시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뛰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